서울금연지원센터 이강숙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자, 지금 뭐 연초에도 또 금연 결심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죠? 근데 흡연 인구가 그만큼 많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복지부가 주관해서 네. 하는 건강 영양 조사에서 보면 남성 흡연율이 39.3%로서 40% 이하로 떨어진 네. 건 이번이 처음이긴 하지만 네. 좀 선진국 떨어진 거예요? 네, 그렇죠. 예, 60%대였었던 그래요? 적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다 아, 하더라도 OECD 네. 국가 중에서 높은 수치입니다. OECD 국자는 높습니까? 그럼요.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피죠? 네, 그렇습니다. 30대, 20대 30대가 많이 피했군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네. 근데 50대 되면 좀 끊기 시작하고. 네, 뭐 질병이 하나둘씩 생기니까.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네. 다 경험입니다. 네, 네, 네. 예. 예, 금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그래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럼요. 네. 네. 2009년도에 군 면세 담배가 폐지됐고, 네. 13년도에는 PC방 금연됐고, 14년도에 전체 레스토랑 음식점 금연이 됐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2015년도에 담배값이 2,000원이 올랐죠. 2,500원에서 많이 4,500원. 굉장히 올랐어요. 많이 네. 올랐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더 중요한 것은 네. 이전에 조금 올랐을 때에 비해서 이번에 대폭 오른 그 담배값의 이익분이 네. 실제 흡연자들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전국에 금연지원센터가 18개 생겼고 네. 거기서 실제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무료로 많은 분들에게 금연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 센터장님 그 담배값 오르면서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정부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언론에서는 그만큼 금연 정책을 피지 않고 있다. 그거 안 쓰고 있다 그러던데 센터장님 얘기는 좀 다르네요. 예. 많은 부분이 실제 흡연자, 이전에는 2005년도에 우리가 500원이 올랐을 때 있었습니다. 네. 그때에도 아주 적은 비율이 그 흡연자들을 위해서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으로 해서 이용됐었는데요. 네. 재작년부터죠. 그러니까 15년 전부터는 전국의 18개 금연지원센터에서 네. 실제로 많은 그 중증 흡연자들에게 금연의 혜택 프로그램을 주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외에도 사각지대 흡연자들이 그러니까 금연 상담을 받으러 찾아오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흡연자들에게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도 또 그래요? 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센터장님이 잘 아시겠군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워낙.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런데 이거 뭐 다른 질문입니다만은 네. 그 실제로 담배값을 인상시켰지만 그 금연율이 떨어진 건 아니라 그러던데요. 흡연율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다 그러던데 센터장님은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조사를 믿어야 되겠죠. 네. 이제 16년도, 15년도 자료는 떨어졌고요. 16년도 자료는 아직 안 나왔어요. 아마도 잘 떨어지고 있으리라 저희는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네. 그 담배값 인상을 올린 정책이 정부의 정책이 이 금연 정책이나 흡연율을 떨어뜨리는데 성공적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증거도 있고요. 그래요? 근거도 있고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도 직접 이제 조사에 의해서 떨어지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담배값에 말이죠. 지난달부터입니까? 이게 끔찍한 흡연 그림이 부착된다 그러던데요. 네, 이미 시작됐죠. 그래요? 네, 10개, 10종 흡연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5가지 하고 네. 폐암, 그다음에 후두암, 또 구강암, 뇌졸중, 네. 뭐 그런 질환 관련된 심장 질환 관련된 게 5가지고요. 네. 또 5가지는 질환은 아니지만 간접 흡연에 대한 폐해, 또 임산부에 있어서의 흡연에 의한 폐해, 또 담배 피웠을 때 피부 노화, 네. 또 남자들 굉장히 싫어하는 성기능 장애, 네. 뭐 이런 것들, 조기 사망, 그 5가지에서 10가지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정부에서 그런 그림을 부착한다는 것은 결국은 금연 정책을 추진하겠다. 강력한 그 추진 그림을 의지죠. 보고서 담배를 사면은 네. 이 잘 안 피게 되나요, 아무래도? 우선은 금연 콜센터에 문의가 많이 오고 이 병에 걸리냐. 겁이 나는구나. 예, 겁이 나죠. 그리고 청소년들은 더 그게 이제 좀 청소년들이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걸 보면서 이건 피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그런 동기화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죠. 네, 진짜. 지난 12월 말 정도부터 됐습니다. 아직은 이제 이제 뭐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네, 좀 네. 지켜봐야겠군요. 네.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다면서요? 그럼요. 네. OECD 국가 여러 국가에서 되고 특히 캐나다 같은 데서는 흡연율이 24%에서 머물러서 안 네.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 금연 경고 그림 도입한 뒤에 22%, 20%까지 이렇게 4%가 떨어지고요. 아, 그래요? 전체적인 OECD 평균을 보면 네. 적게는 한 4.7%에서 높게는 한 10%까지 떨어지는 나라들이 있어서요. 이 부착 그림이 상당히 효과가 크네요. 그러리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담배를 샀는데 네. 당신이 이거 피면은 당신 네. 큰일 나 이렇게 딱 이제 있으니까 못 피게 된다.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상단에 있어서 담배를 꺼내고 약간 구겨져서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전체 75% 이상으로 그 그림이 커져야 되는데 지금 작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이 형 하는 거 좀 예. 크게 하지 왜 보건복지부에서. 네, 그것도 그렇고 네. 또 이게 너무 혐오성이 강하다 그런 의견도 있었었는데요. 네. 저희가 OECD 여러 국가의 담배값 보고선 네. 5점 만점으로 해서 평가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특별히 혐오감이 높지 않다,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뭐 좋은 알겠습니다.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서울시도 이 금연 같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이 도시 곳곳에 하여튼 그런 금연 정책 펼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럼요. 네. 네, 서울시에도 우선은 뭐 서울시는 요즘에 담배 필 때가 길거리에서 없습니다. 힘들어요. 네, 예, 청계광장 또 광화문을 비롯해서 골목 들어가서 피우고. 네, 맞습니다. 우선 지하철역 안 네, 되고요. 그렇죠. 지하철역 입구에서 10m 네. 안 되고요. 예. 아, 그 외에도 그렇군요. 요즘 뭐 구 자치구마다 조례로 결정을 해서 공원, 그다음에 버스 정류소, 네. 기타 등등, 그다음에 금연 아파트까지 해서 뭐 층간 흡연 이거 안 되게 뭐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도 열심히 지금 정책을 피고 있죠. 네, 지금 그 서울시에서 펼치고 있는 이런 금연 정책이 네.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이것도 이제 데이터의 근거를 그렇죠, 가지고 예. 말씀드린다면 네. 작년 한 해 동안 네. 서울 시민 중에 네. 흡연자들이 금연을 시도했던 사람이 한 47% 정도 된다고 해요. 물론 시도. 시도가 트라이 한번 했다 이거예요.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성공률은 몇 퍼센트나? 예, 그래서 뭐 29% 지금 흡연율이 그래서 서울시 흡연율이 27% 정도에서 한 19% 정도로 적어도 한 7, 8%는 떨어졌다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어서요. 그래요. 네. 지금 그 서울 시민들의 아까 39%는 전국을 말씀하신 거고. 네, 그건 전국이고요. 저희 서울시는? 서울 시민은 27% 정도 되는데 네. 그것이 한 19% 정도로 떨어졌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보고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그렇습니까? 주변에 많이 피던데요. 아닙니까? 제가 보고가 되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저 금연을 하고 싶은 사람, 네. 특히 연초에 네. 어떻게 센터장님한테 전화 드리면 됩니까? 네, 대환영입니다. 그래요? 저희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드려도 네, 될까요? 그러시죠. 예. 네,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의 서울 18개 지금 이 센터장 계신 데는 보건복지부 산하인가요? 보건복지부 산하에 네. 저희 서울성모병원 가톨릭의대 네. 부속 서울성모병원 안에 저희가 센터가 있습니다. 여의도예요? 여의도요? 서울성모병원. 죄송합니다. 예. 강남 성모병원. 네. 예. 그 이름이 바뀌었죠. 그 안에 있는 겁니까? 네. 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거는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전국에 18개 담배값 상승분으로 전국에 이렇게 네. 18개의 센터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숙박 프로그램, 그러니까 전문 치료형 프로그램이 4박 5일 동안 입원을 해서 그래서 심리 상담도 하고 어떤 신체적인 어떤 질환에 대한 평가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포괄적인 어떤 전인적 금연 치료 프로그램을 우리가 제공해주는 그런 4박 5일 프로그램도 있고요. 4박 5일 동안 병원에 딱 가다 놓고 담배 못 피게 하는 거군요, 그냥.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1박 2일 프로그램도 있어요. 직장에 찾아가서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뭐 센터에 와서 한다든지 네. 해서 1박 2일 프로그램은 좀 더 금연의 의지가 없는 사람을 동기화시키는 프로그램이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흡연자들이 금연센터나 또는 보건소나 찾아오지 못하는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네. 흡연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이라든가 대놓고 그렇죠. 찾아가서 상담받을 수 없는 그렇죠. 특히 요즘 여성들 중에서도 감정 노동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럼요. 예. 감정 노동자의 스트레스 많이 언어 폭력이라든지 스트레스 많이 받죠. 네. 요즘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이런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증가됐잖아요. 그 네. 인력이.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서 흡연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분은 대놓고 상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센터 요원들이 찾아가서 그래요. 9번의 상담을 해주면서 120 다사 콜센터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등가 예. 콜센터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게 네. 센터장님,
4박 5일 프로그램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비용을 얼마나 내야 되는 거예요? 아, 비용은 무료입니다. 아, 근데 무료입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제 들어갈 때 10만 원을 적립을 했다가 네. 성공하고 나올 때 다시 돌려주는. 실패하면 못 찾는 겁니다. 아닙니다. 실패도 이거 4박 5일을 마치면은 돌려주는 무조건. 건데 대- 물론 나갈 대부분 때는 성공하겠죠. 네, 성공합니다. 100% 4박 5일 동안 그 안에 들어가서 담배 피우는 건 안 네,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안에서 완전히 이 개조를 해버리시는군요. 네. 하여튼 이런 센터가 전국에 많이 있습니까? 18개 18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가까운 동네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네. 이렇게 보건복지소 산하에 있는 이런 금연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네. 상당히 과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네. 하여튼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금연 정책을 위해서 센터님 고생 많으십니다. 즐거움입니다. 뭐 즐겁고 열심히 할수 시민들 있는. 건강하게 네, 만들어주시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금연지원센터 이강숙 센터장이었습니다.